최근 우크라이나에서 귀국한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현지의 상황을 전했습니다. 또 구호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들어봤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가 코로나로 인한 혈액수급 부족 사태를 돕기 위해 헌혈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웨슬리 사회성화실천본부가 교회들과 함께 신학생들을 위한 끼니를 2년째 무상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고난과 부활을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참신한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전시를 소개합니다. 미국의 한 기독교 재단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복음 광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정부의 철수 명령 직전까지 우크라이나 피난민 대피를 도운 한국인 선교사 부부가 현지의 상황을 구티비에 알려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도 목숨 걸고 대피하는 피난민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선교사 부부가 현지에 세운 피난민 대피 시설엔 5천여 명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수용돼 있는데 현지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종일, 강정의 선교사 부부는 지난 2000년도부터 20여 년간 우크라이나에서 교회 개척과 청소년 사역 그리고 고아원 사역을 해왔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제2의 고향으로 삼고 살아가던 이들은 지난 2월 우리나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 금지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장 선교사 부부와 함께 사역했던 현지 사역자들은 피난민들을 두고 떠날 수 없다며 대부분 남는 것을 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는 떠나왔는데 그동안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런 사역자들은 남아서 그 사람들도 피난을 갈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남아서 난민들을 돕는다는 것이 어떤 내가 선교를 우크라이나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를 선교하고 있구나. 러시아 침공 이후 장 선교사 부부가 우크라이나에 세운 센터는 피난민들을 위한 든든한 거처로 변신했습니다. 러시아군의 진영에서 약 20km 떨어져 비교적 안전하다는 인식 때문에 동부와 남부 지역에서 오는 피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 선교사에 따르면 센터에만 현재 약 500명이 머무르고 있으며 인근에 장 선교사 부부가 개척한 10여 개 교회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지역에만 5천 명의 피난민들을 수용 중입니다. 센터에 남은 7개 교회 사역자들은 피난민들을 상담하고 국경 지역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키며 구호물품 운송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강정의 선교사는 목숨 걸고 피난민들을 섬기는 사역자들과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기도해달라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들이 정말 영웅이다. 어디서 그런 용기가 있는지 그렇게 운송을 하면서 그러면서 죽은 그런 자원봉사자들도 여러 명이 있다고 그래요. 나를 데려가시더라도 저 가는 아이들을 지켜달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장 선교사 부부는 모금을 통해 사역자들에게 직접 재정을 보내주거나 국경 지역에서 구호 사역을 펼치는 교계 단체와 연결해 구호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종식과 현지인들의 심적, 육체적 평안을 위한 한국교회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조유현입니다. 연초부터 시작된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헌혈 수급량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혈액수급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생명 나눔 실천에 앞장서기 위해 헌혈운동본부를 출범시켰습니다. 정성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11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 헌혈운동본부가 출범했습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헌혈 참여도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가 헌혈 수급에 직접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날 출범식 감사예배 설교를 맡은 김진범 부총회장은 우리 먼저 예수님을 따라 이웃을 섬기고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며 백석총회가 지난해 한시적으로 전개했던 생명 나눔 헌혈 운동을 올해부터 상설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의 피로 우리의 종같이 붉은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준 같이 또 그 피를 필요한 많은 분들에게 나눠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일이 우리 할 일이라 생각하고 그래서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상설적으로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더 구제하고 또 살리는데 앞장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총회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이번에 코로나에 확진됐다면 격리 해제 후 4주가 지나야 헌혈이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혈액 수급의 어려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백석총회의 헌혈운동 상설화는 이런 이유로 생긴 헌혈 부족 사태를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윤지영 헌혈진흥팀장은 총회가 앞장서 헌혈운동본부를 출범해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헌혈에 대한 부분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시기에 우리 백석총회에서 헌혈운동본부를 출범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정말 사회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서울 백석대학교의 성도, 백석예술대학교 교직원과 학생들은 운동본부 출범 첫날 헌혈에 동참했습니다. 제가 원래 학교 다닐 때부터 헌혈을 하는 걸 좋아하기도 했고 군대에서도 많이 했었는데 학교에 이렇게 또 좋게 좋은 헌혈 버스가 좋은 기회가 돼서 헌혈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게 작은 저희의 잠깐 15분, 20분을 투자함으로써 정말 급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이. 백석총회는 지난해 3월 헌혈 운동 선포 이후 대한적십자사와 MOU를 맺고 전국 62개의 거점교회를 중심으로 헌혈을 실시했습니다. 이 기간 2,218명이 헌혈에 참여해 2,044장의 헌혈증을 소아암 백혈병 환우 돕기에 기증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성광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신학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학생들은 급식소 운영마저 2년 넘게 중단되면서 끼니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교단 산하의 한 비영리 단체가 지난해부터 기숙사에 사는 신학생을 대상으로 무료 식사를 제공하며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김민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년 만에 재개된 서울의 한 신학대 기숙사 식당. 무료 식권이 제공되는 날 급식소는 학생들로 북적이며 모처럼 활기를 띱니다. 웨슬리 사회성화 실천본부는 감리교 산하 신학대 동문 목회자, 지역 교회들의 후원을 받아 2년째 신학생들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외사본은 물가가 점점 오르는 데다 주머니 사정으로 매 끼니 해결이 어려운 신학생들에게 한 끼 식사 나눔으로 큰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이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교회들도 워낙 어렵다 보니까, 근데 이제 다양한 교회들로 통해서 이렇게 한 끼씩 제공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엄청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알바를 할 수 있는 형편이나 뭔가 경제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지원을 해주신 덕분에 항상 편의점만 가던 거에서 학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좋은 것 같습니다. 이날 무상급식은 100명의 성도가 있는 작은 교회의 후원으로 이뤄졌습니다. 후원을 비롯해 배식봉사에 나선 이는 감리교 신학대학교 82학번 선배인 창호교회 민중인 담임 목사입니다. 후배들의 한 끼를 섬기고픈 마음에 인천 강화군에서 2시간 넘게 달려왔습니다. 어렵고 힘든 이 길을 선택한 것 자체만으로도 선배 목사로 또 선배로서 너무 마음이 애잔하고 보기만 해도 너무 대견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조금이라도 사랑을 전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달려왔어요. 현재 외사본은 감리교 산하 신학대 3곳에 재학 중인 신학생들의 끼니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화와 성장 둔화 등 한국교회의 위기 속에서도 건강한 청년 목회자, 사역자들이 배출되길 바라며 지난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무상급식에 제공받은 신학생들이 담임 목회자가 됐을 때는 돌보고 나누는데 좀 자기가 한 끼니를 먹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지 않을까. 외사본은 청년 신학생들이 교회의 사랑과 관심 속에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기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김민주입니다. 추운 날씨가 풀리고 코로나19의 확산도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휴일이면 문화생활을 누리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아 교계에서도 다양한 작품으로 표현한 전시들이 눈에 띄는데요. 미디어 아트를 활용하는 등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전시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현장에 권현석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캔버스가 아닌 나무 위에 스민 형형색색의 물감들, 그 옆엔 예수의 부활과 관련된 성경 구절이 눈에 띕니다. 서울 종로구 세문안교회 갤러리에서 전시되고 있는 송은주 작가의 하늘 미학입니다. 작가는 하늘로 상징되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담아 계절, 시간, 날씨에 따른 하늘의 변화를 작품에 담았습니다. 특별히 전시 일부 공간에는 미디어 아트 작품을 더해 현대적인 감각을 드러냈습니다.
서양화와 영상 미디어를 전공하며 20여 년간 하늘을 주제로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송은주 작가는 부활절을 앞두고 준비한 이번 전시의 의미가 남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세기의 1장 8절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하는 그 전제에서 시작됐고요. 저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녹아있는 그런 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그런 전시가 되기를. 사랑하는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던 예수를 담은 최후의 만찬 그림이 생동감 있게 펼쳐집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앞에 놓인 접시 위에 손을 올리자 그가 남긴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수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부활까지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담은 이곳은 경기도 하남에 마련된 미디어 아트 전시회 예수님과 함께한 마지막 7일입니다. 전문 큐레이터의 안내가 더해져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관객들을 더욱 몰입하게 도와줍니다. 마침내 골고다 언덕을 재현한 세트에 도착하면 관객들은 나의 죄를 적어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전시를 기획한 소셜미디어 그룹 비전링크 황해찬 PD는 부활절의 의미가 관객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기독교 최초로 체험형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단순히 이제 십자가 사건이 2000년 전 사건이 아니라 정말 오늘의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이 전시회를 통해서 첫 번째 날부터 이제 8번째 부활까지 저희가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이제 진행 상황 속에서 이 사건들이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좀 확신하고 갈 수 있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다가오는 부활절, 성도들에게 매년 돌아오는 절기가 아닌 실제적인 사건으로 느껴질 수 있도록 문화 영역 안에서 다양한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구티비 뉴스 권현석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재단인 더 서번트 파운데이션이 1억 달러를 투자한 복음 광고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미국 복음 광고 역사상 최대 규모인 이번 캠페인의 캐치프레이즈는 He gets us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는 의미입니다. 캠페인은 각종 SNS를 통해 노출되며 광고를 클릭하면 홈페이지 등으로 연결돼 채팅으로 신앙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기획됐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부천중앙노회가 11일 제60출의 춘계 정기노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으로 세계로 부천교회 최선 담임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노회는 이날 새로운 회기를 맞이하면서 앞으로 한국교회 역사를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모범적인 노회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선 신임 노회장은 지구촌이 코로나19로 위기의 순간을 맞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으로 사역의 현장에서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정부가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인원이나 시간 제한이 없어질 수 있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 6월에서 7월에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해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4일께 쿼드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겠다는 의향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한국을 찾을 가능성도 상당해 윤석열 정부의 첫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쿼드는 미국과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로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기구입니다. 한편 윤 당선인이 미국에 파견한 한미정책협의 대표단 박진 단장은 지난 7일 간담회에서 조기 한미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에 대해 한미 양국이 공통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링컨함이 12일 동해 공해상으로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 추가 도발을 할 수 있다는 우려 속 이를 경고하기 위한 입항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가운데 12일부터 나흘간 한미연합훈련의 사전 연습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도 시작됐습니다. 이 훈련은 전쟁 발발 전에 돌발 사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 발생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6호와
차세대 중형위성 2호 등을 러시아 발사체를 이용해 쏘아 올릴 계획이었지만 진행에 차질을 빚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러시아 제재가 장기화되면서입니다. 통상 위성 발사를 위한 발사장과 발사체 계약은 수년 전부터 진행되며 하나의 발사체에 여러 위성을 탑재해 발사하는 경우가 많아 일정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동시에 러시아 발사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나라들이 플랜 B를 찾는 상황이라 스페이스 X사 등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어 대체 수단 마련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석유 수출기국 오펙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로 역대 최악의 석유 공급 쇼크가 올 수 있으며 러시아 원유 공급 감소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오펙은 이날 오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추가 증산을 요구하는 EU 측과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야기된 현재 세계 원유 시장의 위기는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서 추가 증산 불가 방침을 고수했습니다. 유럽연합 EU가 안전 우려를 이유로 러시아 항공사를 무더기로 제재했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있다며 러시아 국영 아에로플로트를 포함한 21개 항공사를 영공안전 명단에 올렸습니다. 명단에 오른 항공사는 EU 영공 진입이 금지됩니다. 이번 제재는 앞서 러시아가 서방에 맞서 외국 항공기를 압류하는 맞불 제재에 나선 데 이어 나왔습니다. 미국이 온라인 등에서 부품을 사들여 직접 조립해 만든 총, 이른바 유령총 규제에 나섭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지난해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유령총은 약 2만 정으로 2016년과 비교해 10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유령총은 기성품과 같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일련 번호가 없어 범죄에 사용될 경우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유령총 규제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총기 부품에도 모두 일련 번호를 부여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북미 교회들이 우크라이나식 부활절 달걀 피산키를 만들어 나누고 수익금을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합니다. 우크라이나식 달걀 공예인 피산키는 세계적 수공의 예술로 인정받는 것으로 달걀 껍질에 왁스로 그림을 그린 후 무늬를 새기는 방식으로 만듭니다. 미국 내 성도들은 피산키를 함께 나누며 우크라이나 문화를 이해하고 기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지역에 따라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며칠간 지속됐던 고온 건조 현상은 비가 내리면서 해소되겠습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강릉 11도, 대전 20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24도, 제주도는 2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혈액수급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긴급한 환자가 발생할 경우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데요. 헌혈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이웃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헌혈운동본부 설립을 시작으로 교계의 나눔과 실천이 더욱 확산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